자, 이제 그 HR 직원의 마음을 데이터로 줬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와이즈인 컴퍼니 대표 김원표고요. 한양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쪽에 한 20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데이터인을 통해서 우리가 HR 분석도 아주 초보자나 분석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분석과 해석, 그리고 보고서 레포팅까지 가능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HR 분석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다면평가, 조직 진단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화된 솔루션을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양한 HR 어널리틱스, 특히 이제 직원에 대한 이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한 이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무의 우선순위를 AHP 기법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쉽게 자동화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이제 HR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이미 이제 많은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인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승진, 이거 좋은 이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감에 의한 경영자들에 의한 그런 어떤 선별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하고 또한 전체적인 조직의 어떤 결과보다는 개개인의 성과와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에 더 주목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또한 이제 사후 해결에 대한 것보다는 예측 혹은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기반한 직원 개개인의 예측을 통한 문제 발생 예방에 효과적인 인력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HR 분야에도 데이터 기반의 어널리틱스가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HR 어널리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보면 다양한 방법론과 그다음에 도구를 활용해서 인적 자원, 즉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HR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인재의 채용과 유지에 가장 많이 HR 어널리틱스가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인재의 성과 관리, 그리고 보상과 복리 우색, 인력 실행, 그리고 조직 효과성 분석과 내부 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은 분야에 다양하게 데이터 기반의 HR 전략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뭐 통계, 머신러닝,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통계 기반의 어떤 애널리틱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죠. 물론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도 일부의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서베이 기반의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성과나 이직과 같은 결과를 무엇이 예측하는 인자이냐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HR 도구들은 많죠. 뭐 엑셀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자동화 솔루션 가지고 아주 쉽고 빠르고 그리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채용 진단 평가 예측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HR 어널리틱스의 뭐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은 좀만 검색해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봉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 성과 내는 직원들의 특성들을 뽑아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했더니 이직률이 감소하고 매출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내는 직원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어, 선별하는 데 HR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관점이 적용됐었죠. 또한 이제 쉐브론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 사업 전략의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 300여 명의 사업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평가해서 생산성을 향상한 그런 사례를 HR 어널리틱스 분야의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얘기들은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요인들이 성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였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해서 HR 어널리틱스의 방향을 이제 세운 그런 다양한 예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분석을 쓰는가 좀 좋은 논문이 있어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국내에 자 이제 국내 HR 어널리틱스 연구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봤더니 이제 뭐 채용 계획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인재 활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어널리틱스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채용 분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 방법 뭐 여기 나와 있죠. 예, 분석 방법 뭐 회계 분석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분석, 회계 분석, 그 사회 연결망 분석이 네트워크 분석인데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들은 그걸 이제 채용 공고문, 입사 지원서, 설문조사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본인 본사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 적합한 그런 인재상들에 대한 이제 어떤 특성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선발 배치 분야에서는 설문조사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이 빈도 분석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제 그 몇 명 몇 퍼센트를 파악하는 그 분석이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과거의 뭐 회의 건수라든지 결제 시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직원들을 특정한 직무와 이런 데 선발하고 배치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이제 설문조사와 패널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 구조 방정식 회귀 분석 뭐 이런 회귀 분석류의 분석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와 패널 데이터, 보고서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유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 사용이 됐는데 설문자서 설문조사 그다음에 인적자본 패널 조사. 이 인적자본 패널 조사라고 하는 건 뭐 회사 내에서 몇 년치 데이터가 쭉 이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평판 사이트. 자, 이런 걸 통해서 뭐 기술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다음에 다집단 평균 차이 분석, 구조 방정식 다양한 분석들을 이제 사용해서 결국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혹은 이직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중요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그런 분석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데이터의 종류는 많긴 한데 결국은 이제 목적 변수가 성과죠, 성과. 예. 어떤 사람이 성과를 내는가. 이 성과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어떤 결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그 인구학적 변인 혹은 어떤 직무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 자, 이런 이제 분석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들, 즉 원인이 되는 이제 변수들이 결과가 되는 변수에 미치는 이런 분석들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귀 분석이 상당히 HR 분야에서 많은 그런 그, 활용도가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를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되는 변수를 목적을 잘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다소 이제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성과를 잘 내는가,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성이 있는 변수들, 항목들, 특성들은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HR 애널리틱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습으로 우린 다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면 평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다면 평가는 뭔가를 예측하거나 이렇기보다는 건전한 그 직원 간의 부하, 동료, 그다음에 이제 상사들 간의 그런 직원들 간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의 발전을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원들이 많죠. 뭐 실례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단면 평가를 예전에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전체 회의에서 대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면 평가는 결국 인기 투표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 투표가 맞더라도 그러면 인기를 얻도록 노력을 해라. 이 인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의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기는 어쩔 수 없이 내 일을 도와주고 내 일에 도움이 되고 같이 일하면서 즐거운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인기가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은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 직원의 참여 기회,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감없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또한 방법이 공정하겠죠. 어, 누가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 그리고 객관적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이 설문지 돌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솔루션 기반의 익명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사람들도 솔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건전한 피드백. 네. 평가보단 피드백.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평가를 어떤 성과 평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커서는 좀 안 됩니다. 다면 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과급을 좌지우지한다거나 혹은 진급에 엄청난 반영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0%인데 뭐 50% 이상의 어떤 성과를 반영한다거나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과의 반영보다는 동료하고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타인이라고 한 솔루션에는 이미 이제 많은 그런 좋은 이제 다면평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 데이타인.co.kr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무료로 시작하기 들어가서 자, 설문, 분석, 다면 평가, 통합 리포팅, 텍스트 분석,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설문에서도, 설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설문 라이브러리 패키지에 들어가시면, 예, 자, 이 중에서 이제 분류가 뭐 조직 관리, 다면 평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면 평가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자, 다면 평가 A 타입과 B 타입이 있는데요. A 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평가자와 피평가자 그리고 설문 구분 누구를 평가하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다면 평가의 고정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인에서는 특히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도록 이 세 문항을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하에 대한 평가, 상사 평가, 동료 평가가 각각 10명, 10문항, 20문항씩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항들은 이렇게 부하에 대한 평가, 추천 의향, 업무의 품질, 생산성, 사람들과 잘 일하는지. 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척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누르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항들을 몇 개 빼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면 평가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그리고 음, 업무 능력, 자 그리고 근무 태도.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영역이고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자, 리더십의 전략적 사고. 자, 그러니까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응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한다. 자, 방향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게 리더십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집행 능력, 집행 관리 능력, 자 그다음에 조직 통합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상사의 리더십 평가 항목이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제 다면 평가에서 좋은 문항들을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것도 사용하기를 눌러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면 평가를 바로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이렇게 다면 평가 문항이라고 하게 되면 평가자, 피평가자, 그리고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항이 생겨서 자, 이렇게 다면 평가 부하, 동료, 상사와 같은 그런 다면 평가들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평가 항목을 약간 이제 수정해서 어, 이렇게 부하, 동료, 상사 평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다면 평가 설문을 이용해서 상사에 대한 평가, 뭐 2023년 YG 컴퍼니 상사 평가 설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직접 문항을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설문을 만드는 과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면 평가 설문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른 다음에 문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뿌리고 수집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저보다는 직접 실무를 하는 저희 회사 이제 권혁 과장이 저기 원거리에서 직접 다 이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면 평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직 내부에서 한 평가 대상자, 피평가자를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는 평가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다면 평가는 360도 평가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상사가 주로 이제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그 단방향성으로 이제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사가 이제 뭐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하고 부하도 평가한다고 해서 한 360도 이제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는 이제 익명성을 통한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제 중요한 그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사, 동료, 부하가 이제 모두 평가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만 평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인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향상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많은 인사 관리를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이용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랑 이제 PPT 자료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데이터인 화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분석하는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인 로그인부터 처음부터 이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인 시작에서 제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면평가 상단 메뉴에 다면평가를 그 다면평가 이제 이 상단 메뉴에 클릭하게 되면 현재는 제가 등록해 놓은 YG인 다면평가가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면평가의 기본적인 정보 제목과 조사 기간은 이제 필수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는 YG인 컴퍼니의 다면평가라고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5월 1일부터 20일로 잡게 되고요. 로고를 사용해서 이제 설문을 진행할 때 상단에 이제 해당 기간의 로고가 뜰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타이틀도 라고 입력을 하고요. 조사 목록은 조사 목록,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라고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등록일과 프로젝트명, 조사 기간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면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면평가는 조직에서 진행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 구성원에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다면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속하고요. 저희 데이터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성원을 등록할 때 데이터 등록을 눌러주시면 샘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처음 이걸 이용하시더라도 이 샘플 다운로드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면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샘플을 다운받아 보면은 그러니까 구성원의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물 평가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설문 링크가 구성되고 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정보로 뭐 이름, 그리고 이 지역, 부서, 직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정도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되었던 저희의 멤버를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아까 테스트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오류여서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선 것에서 이제 구성원은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 이제 정보를 업로드하는 거였다면, 조사 대상은 구성원 한 명이 누구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샘플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이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자 아이디, 아까 보셨던 테스트 1번이라는 아이디가 테스트 2번을 평가를 하는데, 이 오른쪽에 설문 번호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설문 번호는 지금 데이터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 YG인 컴퍼니 설문을 만들 때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설문지와 동료를 평가하는 설문지, 부하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이렇게 세 개를 구분했던 이유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리더십과 핵심 역량,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면, 동료나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제외하고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설정에 따라서 이런 질문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설문 번호는 여기서 보이시는 2918번 설문지가 이제 YGN의 동료 평가 조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보셨듯이 이 1번이 2번을 평가하는데, 이게 이제 동료 평가라면 여기 설문 번호에 동료 평가 설문지의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저도 또 미리 준비된 파일을 한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PPT에 돌아가서 본다면, 분석을 클릭하고 등록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 프로젝트의 구성원을 등록하고 조사 대상을 등록하는 과정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설문지 제작도 이 번호에 대한 해당 것을 입력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설문이 준비가 완료됐으면 이 조직원들에게 이제 해당 링크를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해당 링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조사 목록 로그인 UR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복사해서 조직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해당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준 삼았던 테스트 1을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1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기존에 이제 평가한 게
테스트 해본다고 평가한 게 있는데, 김대리,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금 대리라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대리 같은 경우에는 동료 평가를 통해서 참여를 완료했고요. 사원 같은 경우에는 부하 평가를 통해서 참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평가에 이제 이 사원을 또 참여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설문지 아까 설정했던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만 포함된 그 부하 평가 조사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해당 문항을 한번 클릭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설문 링크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부하평가 조사지에 한 명이 이제 추가로 응답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PPT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 해당 URL을 이제 조직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조직원들에 전달할 때에는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함께 전달을 해 주어서 그 참여자가 이제 그 로그인을 했을 때 이런 자기가 평가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목록으로 뜨게 되고요. 오른쪽에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게 되면 참여 완료가 되고, 추후에 조사 결과는 이 개별 설문지에서 데이터 저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조직원들이 이제 모두 설문을 완료하게 되면 감염평가 조사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오픈할 통합 리포팅을 통해서 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링크를 준비했지만 이 모든 응답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그 준비된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 설문조사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추후에 이제 분석할 때는 그 조사된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하지 않고 바로 불러가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분석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식처럼 분석 쪽 탭에 들어가 주셔서 이 분석 유형 쪽에 다면 평가를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 파일과 문항 속성 파일, 구성원 파일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고 문항 속성은 그 데이터 파일의 변수와 보기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구성원 파일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응답 파일에 어느 행에 어떤 응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해야 되는 파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마찬가지로 YG 컴퍼니 하고요. 데이터 파일도 여기 샘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과 문항 속성 파일, 구성원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한 35개의 문항으로 182명, 실제로는 182명이 아니라 저희가 19명이 참여했지만 평가하는 대상 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는 이렇게 많이 좀 높아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으면 이 상단 탭 중에 통합 리포팅을 클릭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상단에 데이터 불러오기, 분석 모델 생성, 작업 리스트라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된 날짜를 보거나 혹은 위에서 이제 검색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요한 프로젝트를 검색하고 클릭을 하고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YG인 다면평가가 등록된 날짜와 가져온 날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분석 모델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명은 마찬가지로 YG인 컴퍼니 입력을 하고요. 다면평가 모델을 체크한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분석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가서도 한번 같이 진도를 나가보면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방법,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스텝 1으로 조사 정보 입력하는 곳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그 변수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정보로는 보고서명과 평가자, 피평가자, 평가 대상 부분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모집단부터 조사 기간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보고서가 자동으로 리포팅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프로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 명, 그리고 추출 방법은 전수조사, 조사 방법은 모바일 조사. 실제로도 저희가 설문지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그 외부로도 응답이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응답이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미리 설정한 것인데 5월 22일까지. 그리고 이제 필수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평가자는 평가를 하는 사람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평가를 받는 사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평가 대상 구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를 한 거를 데이터인에서 불러왔을 때는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될 거지만 업로드를 했을 때에는 그 평가 대상이 이게 상사평가인지 동료평가인지 부하평가인지를 그 구분해주는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구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집단 구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가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전체 점수 말고 뭐 성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직위별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궁금한 변수들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평가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부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넣어보고 부서에 따라서 어떻게 점수가 변하는지 연령대에 따라서 혹은 직위에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변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전체 인원 중에 그 남성의 결과를 보고 싶다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엑셀에서 if처럼 사용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남자의 결과만 궁금하다 했을 때 성별을 집어넣고 남자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서가 리포팅 될 때 남자의 결과만 가지고 리포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그 등록할 경우에는 보고서에 이제 로고가 포함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 모델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 기본 정보 넣는 법, 집단 설정하는 법이 있다면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그 다면 평가의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사마다 달라지겠지만 이번 그 설문지에서는 상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과 핵심 역량, 직무 역량을 물어보게 되고 동료나 부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을 제외한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모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분류 명에는 그 총 5가지가 입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기로 했던 리더십 역량, 핵심 역량, 역량을 입력을 하면 이 하단 이제 상사의 모델을 설정할 때 이 버튼은 오른쪽에 이런 스크롤 같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더십 역량과 핵심 역량, 직무 역량이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리더십 문항들을 클릭하셔서 여기 플러스 문항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로 추가, 직무 역량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사의 이 3가지 그 차원의 그 문항들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배점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배점의 의미는 개별 문항에서 이 문항이 얼마나 나중에 점수에 가중 반영되는지를 이제 설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그 뭐 특정 문항의 가중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하려면 여기에 동일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만큼 배점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의 가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다 동일 가중을 넣게 되면 다 동일한 배점으로 점수가 환산하게 됩니다. 부하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할 때 이 부하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역량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중분류를 사용하지 않고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에 관한 문항들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 배점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핵심 역량과 직무 역량을 추가하고 배점을 입력하면 모든 모델 설정이 끝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다면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본인이 본인 점수를 평가하고 그게 이제 타인 점수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옵션에는 들어갔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점수를 산출할 때 이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이 리더십 역량은 상사의 그 문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중치가 100이 될 것이고 핵심 역량은 뭐 상사의 평가가 50, 동료의 평가가 25, 부하의 평가가 25 이런 식으로 배점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다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문항 전체적인 문항의 배점도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점수 변환 방식은 이제 저희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기 편한 것을 위해서 100점 변환을 클릭해 주시고 원점수 같은 경우에는 5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5점, 소수점 자리는 첫째 자리까지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면 평가에 대한 이제 보고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작업 작성 완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모델 생성이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보고서를 좀 생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보고서 생성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보고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따 볼 파일이랑 동일하지만 미리 다운받아놨던 파일들을 한번 열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DF 파일로 61페이지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표지와 조사 개요. 조사 개요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여기 들어간 텍스트들은 이제 지금 이게 PDF라서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PPT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조사 목적과 기대 효과, 절차, 조사 설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운받았던 거라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문구들이 채워서 작성이 될 것입니다. 표본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당 평가 척도와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항에 이 리더십 1번 같은 변수명이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문항 속성을 넣어 놓으면 되지만 업로드했을 때에는 이 정보가 직접적으로 여기 입력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중치, 그리고 5점 척도일 때의 이제 점수 환산 방법, 이제 종합평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전체 인원의 피평가자 수의 총점과 리더십 핵심 직무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리더십의 개별 문항에 대한 점수, 핵심 역량의 점수, 직무 역량의 점수,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집단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실제로는 여기 집단 설정에 따른 점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평가 점수도 지금처럼 뭐 테스트 1번이 총점이 얼마고 각 그 중분류 항목이 얼마인지 나타나게 되고 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전체 평균에 비해서 타인이 날 평가한 점수가 이렇게 그래프와 이런 표로 도식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마다 이런 페이지가 다 나타나게 되고요. 한번 새로 고침해서 완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료된 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고서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보셨던 거랑 이제 동일한데 이 내용이 이제 PPT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 편집 사용이 지금 여기서는 저희 이 노트북 때문에 안 되지만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PPT로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일 내용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잠깐 보는 동안 이제 떴기 때문에 한번 실시간으로 지금 페이지가 작성되는 것이 보였고요. 좀 다른 점을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설정했던 문구들이 여기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변수, 표본 특성도 부서, 아까 궁금해서 넣었던 4가지 변수에 대해서 표본수와 비율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분석 이후에 이 P평가자, 부서별 평가라고 해서 전체 점수와 함께 그 부서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팀이 총괄 리서치 개발, 빅데이터 디자인, 빅데이터 교육 영역까지 있기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부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연령대별 평가에 대한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위별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페이지가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아직 이런 통합 리포팅을 제작하기 전에 그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내부적으로 통합 리포팅 기능을 이용한 뒤에 나온 결과를 조금 더 수정을 통해서 만든 보고서라서 크게는 내용은 동일하나 약간의 디자인과 수정을 하는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 평가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설문지를 구성할 때 그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개인별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이런 페이지처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5명 정도에 대한 개인 평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실제 평가이기 때문에 좀 개인 정보나 기간은 조금 식별하였습니다. 부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인별 모두의 응답을 정리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상사, 동료, 부하 문항별을 다 각각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동일하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가중치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분석 옵션도 뭐 원점수로 할지 10점 척도로 할지 소수점을 어떻게 할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생성하는 동안 생성이 완료되면 보고서 보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또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설정 복사라고 있어서 보고서가 생성 완료된 이 설정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에 설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변경을 통해서 보고서 내용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에서 외부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단 메뉴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서 빠뜨렸는데 다시 보고서 보기에 들어가는 동안 이 상단에서 이제 PDF로 저장할지 PPT로 저장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PPT로 다운받은 결과
PDF로 다운받은 결과를 이제 좀 약간 바둑판 형식으로 가져왔고요. 주요 보고서 내용으로는 조사 개요 부분이 자동적으로 작성된다는 점, 그리고 종합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설정했던 집단별 결과가 확인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별 평가가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